이번 시간에는 경매에서 임차인, 세입자의 권리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다른 권리와 달리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또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하셔가지고 실제 세입자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의 요건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입주 날짜는 실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의 접수일자보다 앞서면은 대항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경매가 들어가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그 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입찰하시고자 하는 물건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고 이 세입자가 법원에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인수하셔야 됩니다. 인수하셔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입찰 금액을 정하실 때 이 세입자의 보증 금액을 빼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잘 주의하시지 않으셔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 문제를 잘 고려하지 않으셔가지고 입찰을 해놓고 나니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더라. 이래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법원에 임대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임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드리면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뭡니까?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의 접수일자보다 앞서면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여러분들이 인수하셔야 된다. 인수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경매로 그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이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실 때 반드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입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 관계를 끝내고 내 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유의하실 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셨더라도 만약 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그 주택의 낙찰가가 4천만 원 밖에 안 된다라면은 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 5천만 원 중 4천만 원 밖에 해소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 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받을 때까지는 주택을 낙찰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경매를 통해서 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것을 고려하셔 입찰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 대항력 없는 세입자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주와 전입신고 충족일. 입주는 뭐 이사 가는 거니까 실제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지는 경우, 말소 기준 권리의 접수일자보다 뒤지는 경우에는 세입자도 대항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뭐 임대차 관계를 인수하실 게 없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임차주택을 명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다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그 경매주택을 인도하실 때 조금 쉽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뭐 인도명령을 받아서 잔금 납부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명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 세입자에게 뭐 통상 이사비를 주고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매 부동산의 명도, 낙찰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받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시면은 법적인 의미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자가 되고 이전 등기를 하면은 등기부상에도 낙찰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주택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 주택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소유자가 문을 잠가버리고 어디 갔거나 아니면은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잔금도 납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자가 되었지만은 등기도 여러분 명의로 마쳤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세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을 명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명도의 방법은 뭐 협의, 뭐 쉽게 말해서 협의할 수 있죠. 또 하나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집행, 강제로 내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협의가 되는 경우는 뭐 여러분이 협의를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만약 그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뭐 세입자나 소유자를 내쫓는 방법 그 경우에는 일단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는 뭐 점유자, 이 점유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일 수도 있죠. 주소 쓰시고 발신은 낙찰자 주소 쓰시고 발신인은 낙찰자죠. 수신인, 점유자, 뭐 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왜 무단 점유입니까? 낙찰자가 이미 잔금을 납부하고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되었고 등기도 넘겨받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단 점유가 되겠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서울 무슨 법원 사건 번호 부동산 임의경매의 매수인이며 낙찰자이며 발신인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 바 있다. 잔금 납부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매수인은 낙찰자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주택의 소유권을 잔금 납부일로 취득한 바 있다. 따라서 수신인, 세입자 또는 소유자, 뭐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는 발신인에게 낙찰자에게 위주택을 즉시 명도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이행될 경우에 발신인, 낙찰자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수신인 무단 점유에 따르는 사용료 받을 수 있겠죠. 또한 무단 점유에 기인한 인도명령의 강제 집행에 따른 제방 비용도 수신인에게 청구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도의 수월성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경매당하는 집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없고 소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뭐 채무자가 소유자일 경우에는 자기가 빚을 져서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명도에 저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경매당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뭐 행방불명된 경우도 많습니다. 문 잠가놓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 요인이 조금 작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면은 낙찰자가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뭐 저항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증금을 거의 다 받아갈 수 있고요. 또 뭡니까? 세입자가 보증금을 설사 못 받더라도 여러분에게 보증금에서 못 받은 금액은 여러분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저항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후순위 세입자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의 접수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늦은 세입자죠.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을 상당 부분 배당받은 경우, 앞에 후순위 세입자 앞에 저당권 금액이 작아서 경매 물건의 낙찰 대금이 커서 보증금을 많이 배당받을수록 아무래도 저항력이 조금 덜 하다라는 겁니다. 협의를 통한 명도, 잔금 납부 후에, 왜냐하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낙찰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유자, 채무자나 세입자의 의사를 타진해보고 협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법적인 소유자고 만약 협의에 응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서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협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점유자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인도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인도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배웠지만은 낙찰잔금 납부 후 권리 없는 점유자가 경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채무명의, 국가에서 인도하라라고 명령하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부동산의 점유자다라는 거고요. 인도명령은 또한 뭡니까?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단시간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도명령은 뭡니까?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시자마자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인도명령의 신청에는 뭐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불과 뭐 2, 3주면 된다라는 거죠.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문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인도명령은 뭐 늦어도 2, 3주 이내에 인도명령이 난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보시면 이제 사건번호, 경매번호 적으시고요.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 신청인, 매수인, 낙찰자죠. 적으시고 피신청인, 여기는 뭐 점유자죠. 소유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매수인은 낙찰자죠. 몇 년 몇 월 며칠 낙찰 대금을 완납한 후 피신청인 점유자죠. 세입자든 뭐 소유자든 채무자든에게 별지 목록 매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응하고 있으므로 기원소송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목록
부동산 목록 인지송달료를 이렇게 내시고 날짜하고 법원 쓰시면 됩니다. 목록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표시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인도명령 결정문을 피신청인 채무자, 세입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에 여러분이 이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점유자를 강제로 내쫓기 위해서는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인도명령 결정문, 여러분한테도 옵니다.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내리고 나서 여러분에게도 송달해주고 상대방인 소유자, 채무자 또는 세입자에게도 송달해 줍니다.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이 인도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그러니까 세입자든 집주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이거 법원에 가면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고 미리 집행비용, 강제집행비용을 예납 미리 내셔야 되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여러분의 경매부동산으로 와서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세입자를 내쫓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집행관이 와서 인도명령 집행이라는 게 뭡니까? 강제로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내쫓았는데 재침입하였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등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